네, 반갑습니다. 김정엽의 티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연단위 투자를 해요. 그리고 뭐 주가의 더블이라던가 수익률이 100% 이상, 즉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싶다 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 업종과 이 종목을 오늘은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 그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저는 조선주를 설명을 드리고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릴 건데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뭐 공감을 하시거나 납득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투자를 좀 하셔서 또 저와 같이 또 좋은 성과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이죠. 작년 6월, 7월 달에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 달 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한 50% 이상의 상승률을 쭉쭉쭉쭉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단발성의 이슈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실적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그런 이제 단기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요즘에는 좀 조용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선주에 대해서 지금 과연 이제 피크아웃이 걸린 거냐, 아니면은 빅사이클이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인 것이냐, 요거에 대한 의견 갈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피크아웃은 무슨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하나씩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본론에 앞서서 제 영상을 보고 많이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센서뷰도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과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실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정보들을 매일매일 알려드리니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피크아웃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2022년도, 2023년도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한테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주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고, 그럼 이제 수주가 좀 깎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글로벌 그 수주 자체는 2021년부터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세였고, 그러니까 요런 잣대를 가지고 지금 조선 업황이 좀 피크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피크아웃보다는 우리 증시가 그동안의 흐름들을 보면은 삼성중공업이 5월달, 6월달, 7월달 이때 강세들이 좀 많이 나왔고, 9월달, 10월달에는 좀 많이 깎여 내려왔었죠. 그 당시에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9월달, 10월달에는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차 반등하는 상황에서 조선주들도 이제 분위기를 좀 같이 끌어올렸었던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피크아웃보다는 뭐 증시 분위기의 흐름 맞추기 정도가 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전부터 이 조선주들의 수주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잠시 주가가 이제 반짝을 했죠. 저는 이 작년 여름에, 이제 올 여름이 아니라 이제 작년 여름인데 반짝했었던 이 주가가 장기 추세 혹은 주봉이나 월봉 추세로 보는 장기 추세의 출발에 대한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왜 조선주들을 좀 멀리 보기 좋은지 이런 의견들을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의 재무제표입니다. 우리나라의 빅3 조선주라고 하면은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하나오션,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죠. 근데 이제 이 삼성중공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2020년도에 영업 적자가 너무 셌어요. 2021년도에도 적자폭이 너무 셌죠. 2022년도에도 적자폭이 많이 셌습니다. 2023년도에는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연간 실적 2023년도에 4분기가 반영이 된 실적이 아니라 3분기까지만 반영이 된 실적인데 이미 흑자 전환이 나왔죠. 이제 보통 2023년도의 연간 실적은 2024년도의 2월달 뭐 이때쯤부터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흑자 전환의 폭이 확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년 만에 뭐 연간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죠. 마찬가지로 HD 한국조선해양도 2021년도와 2022년도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와서 3분기 안에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적자폭, 저작폭 강하게 나오다가 2023년도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4분기 실적이 더해졌을 때는 흑자 전환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실적 개선폭이 너무 좋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뉴스들을 보시면은 이 수주가, 그러니까 조선주가 좋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수주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뭐 아니면 작년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1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 3사 수주의 선종 차별화로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들이 2021년부터 나왔죠.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를 2021년도 3월 달부터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조선업계 수주의 랠리가 슈퍼사이클에 또 진입을 하나. 그러니까 이때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막 증시가 올라갔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철강주들도 올라가고 해운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HMM이라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떠올랐죠. 그러면서 보통은 이제 조선주랑 해운주랑 움직임을 좀 비슷한 사이클로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조선주들은 소외를 많이 단행했어요. 근데 조선주를 좋게 보는 수주 뉴스들은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주가에는 그런 모습들이 2021년도 2022년도, 2020년도에는 반영이 하나도 되질 못했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쌓아놨었던 영업 적자폭이 너무나도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좀 부실해 보이고 재무 건전성이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선이 되는 모습들은 나왔으나 이게 바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를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기업들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들을 보면은 2020년도, 2021년도 이때 수주가 폭발적으로 막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22년도에도 들어오고 2023년도에도 수주 뉴스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에 들어온 그런 수주들이 이제 계약을 따내고 그래 얼마 줄 테니까 배 20척 만들어줘. 그러면 이게 그냥 뚝딱 해서 만들어져 있는 배를 주고 돈 받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보통 뭐 몇 년 주기 단위로 해서 뭐 2000년도에 2021년도에 이때 수주를 받은 물량들은 아마 2025년도 인도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 결제하고 뭐 중간 계산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텀이 좀 길죠. 그리고 실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데는 연 단위를 기간을 두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좀 텀들이 발생을 했던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2023년도가 되면서 이 과거에 엄청나게 따냈었던 수주 물량들이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23년도에도 재무제표가 이렇게 개선이 됐지만 2024년도에 이 재무제표의 개선 속도, 영업이익의 확대 속도는 저는 기울기가 더 가파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조선주들은 지금 2년치, 3년치 일감들을 이미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수주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물량들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제는 선별 수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막 그 수주 계약에 대한 뭐 제안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따져보는 거죠. 아, 이거는 돈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돈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너는 안 하고 나는 얘랑 할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별 수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 안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다시 이제 한국이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다가 수주 점유율을 중국이 좀 뺏어가는 것 같아.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돈이 되는 것만 선별 수주를 하고 일감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뒤에다 붙이기만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싸게 때리면서 이제 양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런 뉴스 기사들이 종종 더해지기도 하죠. 근데 그런 거는 실적 개선폭을 확대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감을 확보해 놓은 게 여기 이제 뭐 현대중공업은 3.34년, 삼성중공업은 3.78년, 하나오션은 2.74년. 그러니까 미래 일감들을 이미 좀 확보를 해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뭐 좋은 뉴스 기사들도 더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 2021년도에 좀 리스크가 됐었던 내용들이 뭐냐면은 수주 실적에도 소갈이, 선가는 찔끔 올라가고 원가는 껑충 뛰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 원가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배를 파는 선가가 조금밖에 안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갭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요게 이제 리스크가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실적이 지지부진했었던 거 과거에 있었었던 수년간 밑돈 수주량의 실적 타격이 나왔었고 과거에 이제 적자 내용들이 이제 부담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아까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던 것처럼 실적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고 엄청난 호재로 변경이 됐습니다. 연속 적자에서 드라마틱한 흑자 전환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해결이 됐고 이제 이 원가랑 선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철강 가격입니다. 그 당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이 풀렸죠.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가치가 막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엄청 올라갔습니다. 그때 철강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때 이제 막 HMM 해운주들은 올라갔지만 철강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배를 만드는 조선 기업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큰 부담이 됐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이미 이제 적정 가격까지 이제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과거보다 훨씬 좀 해소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판매하는 가격, 신조선가라고 이제 하는데, 신조선가 같은 경우도 이제 2007년도, 08년도 이 당시에가 이제 가장 맥시멈이었고, 뭐 절대 가격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격과 좀 비슷하게 최근에는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올라가고 있는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수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피크아웃이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는 입장에서는 신조선가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신조선가도 같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확보해 놓은 그 수주 물량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2008년도 신조선가가 이제 피크를 좀 찍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조선주들의 주가는 요런 위치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이만큼 빠졌습니다. 지금 실적 개선이 잘 돼 있지, 그 다음에 수주가 역대급으로 터지고 있지, 신조선가는 그때만큼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주가 반영은 하나도 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리스크로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024년도에는 실적 개선폭이 더 좋게 나올 것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실적주가 부각을 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입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이 2023년도에 막 적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엄청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AI 뭐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불면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과열이 되어 있죠. 그런 열풍들이 좀 깨지고 항상 실적주의 사이클은 항상 오거든요. 정상 궤도의 시장이 오면은 실적주들의 사이클은 옵니다. 그때부터가 조선주들이 부각을 받고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위치의 타이밍이 저는 그때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신조선가 추이라던가 뭐 건조량 추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좋은 상황이고, 뭐 한 가지 TMI로 더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 점유율 비교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주 안에서도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국제회사기구에서는 2050년도까지 선박의 탄소 배출량이 50%까지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친환경, 그 다음에 저탄소, 탄소 배출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와 키워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환경 규제 강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에 대한 니즈 증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한테는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친환경 선박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과 그 다음에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친환경 선박 쪽으로도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다.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 세계, 이건 이제 2023년도 기준입니다.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발주량이 26척인데 이 중에 77%를 국내 조선사들이 싹쓸이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새로운 신기술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영향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기업은 저는 업종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저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HD,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빅3 종목인데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저는 이제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보다도 삼성중공업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가장 빠른 재무제표 개선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여 일감이라고 하죠. 이미 따놓은 수주량에서도 얘가 좀 센 면목이 좀 많이 보여졌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가장 덜 올랐다. 월봉 차트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를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를 좀 보고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흥행했었던 조선주의 시대, 그리고 많이 내려오고 횡보를 지금 뭐 1년, 2년, 3년, 4년, 5년째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월봉상에서도 이 주가의
뭐 저항과 돌파 이런 것들이 존재를 했는데 이번에 이 과거에 몇 년 동안 넘지 못했었던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림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는 위쪽에 있는 이평선에서 이제 부딪히고 아래쪽에서 또 지지 나오고 위쪽에 부딪히고 지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렴형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아래쪽으로 깨지기보다는 이 위쪽으로 돌파의 가능성이 더 크게 점쳐지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윗구간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매물대가 바닥에 워낙 깔려 있기 때문에 열리는 순간부터는 윗공간으로 더 날아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가 테마주는 아니라서 막 드라마틱하게 하루 만에 막 15%, 20%, 30%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탄력이 들어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다. 근데 작년 7월 달에 보시면은 월봉 하나가 36%짜리 양봉이 나왔거든요. 돌파가 되면 이거보다 더 세게 움직임이 나올 건데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를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높은 것 같은데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세 자리 이상의 수익률을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주들을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선주가 있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는 뭐 이제 엔진을 만든다라던가 부품을 납품한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뭐 HSD 엔진이라던가 STX 엔진이라던가 뭐 일승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케이프 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이제 다 제끼고 저는 최근에 이슈가 있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일봉상 차트가 좋게 그 다음에 수급이 좋게 나오는 관점에서는 HSD 엔진을 1순위 종목으로 선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SD 엔진은 제가 과거부터 조선주와 흐름을 봤었을 때 다른 기자재 종목들보다 항상 조선주랑 동행하거나 아니면 분위기에 선행하는 그림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최근에 일봉상 차트 안에서도 이렇게 박스 만들어 놓고 돌파하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종목을 요즘에 누가 사고 있나 하고 보니까 연기금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좀 하고 있죠. 개인들은 계속해서 물량들을 내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게 단기적인 뉴스 느낌이 아니라 매집 느낌으로 이제 수급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또 좋은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STX 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이 품는다라고 인수 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막 상한가도 가고 단기간 안에 좀 많이 올라갔었죠. HSD 엔진은 지금 하나오션에서 품으려고 하는 뭐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모멘텀이 더해져서 좀 단기간 안에 급등이 가능한 그런 두 가지 가능성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조선주들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좋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흐름이라던가 수급, 재료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열심히 또 소개를 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내용이 좀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유튜브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독자 수를 빨리빨리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주변에도 또 좋은 뭐 소문도 좀 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으로 실제 수익으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들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